자, 보겠습니다. 373번부터 한번 가보자. 373번을 보면 일단 너희가 그 연산 법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공식들을 좀 한번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에 좀 써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 A 차집합 B. 어떻게 고칠 수 있었어? 성준이.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드모르간 법칙 두 가지.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모르간 법칙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결합 법칙이요. A 합집합 B를 먼저 진행하고 합집합 C를 해준 것과 A 이런 꼴 나오면 부호가 같으면 그냥 괄호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괄호를 없앨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교집합의 경우에도 괄호를 없앨 수 있다. 괄호를 없앤다. 요게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분배 법칙.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달라. 그러면 얘가 분배 법칙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분배 법칙. 따라서 얘는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로 고칠 수 있다. 또는 부호가 달라. 분배 법칙. 그러면 A 합집합 C 교집합 B 합집합 C까지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너희가 이쪽으로 가는 게 되어야겠지만 거꾸로 돌아오는 게 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 자유자재로 변환이 돼야 돼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왔다리 갔다리 여집합 묶어서 부호 바꿔주는. 여집합 묶어서 부호 바꿔주는.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바로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별 의미 없고 분배 법칙이 중요하지. 교집합 C 묶어서 A 합집합 B로 묶을 수 있다. 합집합 C로 묶어서 A 교집합 B로 묶을 수 있다. 시작된 거야? 아니 아직? 아직 아니구나. 묶을 수 있다. 왔다리 갔다리. 요게 되면 돼요.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되겠다는 건데 37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요거는 쟁여두시고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라고. 모른다고 딴짓하고 있네 이게. 자, 요 상태에서 이 비차집합 A를 먼저 고쳐주자고. 그러면 비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드모르간 법칙 진행해주면 얘를 A 합집합 B의 교집합에 여집합 분배 법칙 되듯이 가면서 부호 바꿔준다. B의 여집합 합집합 A가 된다로 고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A 합집합이 두 번 나왔네. 그럼 A 합집합으로 묶을 수 있겠네. 거꾸로. 그럼 A 합집합 묶어주면 B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들어오겠지. 그럼 B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현지. 네?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야? 오케이, 공집합. 저번에 남긴 보람이 있구만. 그럼 A 합집합 공집합은 뭐가 돼요? 집합이 아니라 오늘도 남아야겠네. 아니에요. A 합집합 공집합은 뭐가 돼? 전 A와 아무것도 없는 걸 합치면 A. A가 돼야지. 오케이? 그런데 이 A가 A 교집합 B랑 똑같았대. 이건 무슨 의미야, 현지? A와 A 교집합 B가 똑같았다. 무슨 말? A 아니 B. 정확히 반대로 얘기했어요. A 교집합 B가 A가 되려면 A가 B에 포함되어야 A 교집합 B를 했을 때 A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이런 거 나왔을 때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너희가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많이 그려봐야 돼. 그려보다 보면 이 식을 보자마자 아 A가 B에 포함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많이 해봐야 돼. 오케이? 많이 해봐야 된다고. 현지 뭐라고? 많이 해봐야 된다고. 많이 하라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를 얻어낸 거라고. 이 조건에서. 그럼 요거 나온 거 찾아보시면 되는 거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건 A와 B가 서로소다 얘기하는 거지. 그럼 A가 B에 포함된다? 아니잖아. 틀린 말. A 교집합 B가 B다. 무슨 말? A 안에 B. 맞아요. A 안에 B가 있다. 그래야 교집합했을 때 B가 나오니까. 그래서 틀린 말. 얘는 A 차집합 B일 거야. 근데 이게 A다 라고 하는 건 서로소다 상황이 되어야지. 왜냐면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이 얘인데 얘가 A랑 똑같았어요 라는 건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거잖아. 그럼 A랑 A 차집합 B가 똑같다는 건 A와 B가 서로소다. 이것도 틀린 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A가 B에 포함 되든 안 되든 저거는 그냥 완전 딴소리라고 있는 거고. 마지막 A 합집합 B가 B다. 현재 무슨 말? A 합집합 B가 B다. A 안에 B. 두 개를 합집합했더니 B가 나왔대. 오늘 남아야겠네 진짜. 두 개를 합집합했을 때 B가 나오려면 이 상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합집합을 했다는 건 두 영역을 합친 거잖아. 근데 합쳤더니 B가 됐대. 그럼 B가 A를 품고 있어야지. 이해 안 가나? 네. A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이 있어.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은 두 개 영역을 합쳐준 거야. 더한 거라고. A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이 있어.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은 겹쳐지는 영역이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합집합 B가 B랑 똑같았대. 그러면 A 합집합 B는 이 영역인데 얘가 B라고 하는 집합이랑 똑같았대. 그러면 이 바깥쪽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A가 되는 거잖아. 원래는 요게 A인데 요 영역이 공집합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면 얘가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A 합집합 B를 하면 B가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그럼 B랑 똑같았다 되는 거지. A가 B에 포함되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가 B에 포함되는 걸 골라주세요 한 거니까 5번 되어야 된다 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373번 했고요. 그 다음은 392번 가보도록 하자. 쌤이 준 프린트는 많이 풀어봤어? 현지? 아, 근데 다음은 못 들었어요. 어느 정도 풀었어? 한창문이 내일 나올 수 있어 없어? 네, 네. 몇 시인지 얘기 안 했는데. 2시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39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92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너희가 조금 저 새로운 어떤 연산 집합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조금 좀 쉬운 숫자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봐.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없지 않나? AK라고 하는 집합을 어떻게 약속했냐면 K의 배수라고 약속했대. 그럼 A2는 뭐가 되는 거야? 0.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을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네. EX 이해했어요?
A2는 뭐야? AK가 뭐야? AK는 사실 AK를 뭐라고 했대? 자연수. 아니 네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여? 네 눈에는 그거 안 보여? K에 비해서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럼 A2가 뭐야? K 자리에 2 넣으면 K 자리에 2가 들어가면 X는 2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A2는 뭐야? A2는 뭐야를 한 5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A2는 뭐야? EX. 뭐 맞는 표현이긴 한데 2의 배수요. 그럼 2의 배수들. 오케이? 오케이 해 빨라. A3은 뭐야? A3. 3의 배수. 3의 배수야. 3의 배수. 어려울 거 없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 나왔대 요거. 부호가 같아 달라. 달라. 같다라고 한 거 같은데 방금. 그러면 얘는 분배 법칙이 돼서 A5 교집합 A3이 되고 그리고 합집합 가로 열고 A5 교집합 A6이 된다 볼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만약에 m의 배수와 n의 배수 교집합을 진행하게 되면 이 결과가 뭐가 된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현지? m의 배수와 n의 배수 교집합은 뭐가 된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안 나? 안 나면 안 난다 해. 네. 수정이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 합집합을 못한다 했지. 교집합은 할 수 있어요. 아, 네. 아. 교집합은 말 그대로 겹쳐지는 것들이니까. 체내 능력. 생각 한번 해봐. 여기 A2 교집합 A3이 나왔어. 그럼 얘는 2의 배수인 애들이잖아. 현지 이해가? A3은 3의 배수인 애들이잖아. 그러면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숫자는 어떤 숫자들이 오겠냐고. 2의 배수인데 동시에 3의 배수. 어떤 수? 6의 배수들이 온다고. 실제로 맞잖아. 이거 2의 배수를 쫙 써봐봐. 헷갈리면 2, 4, 6, 8, 10, 12 14, 16 이런 수로 가는 거고 얘는 369, 369 그 다음에 12, 15, 18 뭐 이런 수로 갈 텐데 이거 겹치는 수들을 너희가 한번 찾아가 보면 6의 배수들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라니까. 이렇게. 다음은 18 겹치겠지. 이렇게. 6의 배수들이 교집합된다. A6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m의 배수와 n의 배수 교집합을 하면 AK라고 했을 때 이 K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K는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라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고. 최소 공배수. 예. 이해가요? 영어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건 뭐야? 15요. 15의 배수가 되고요. 네. 얘는 안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묶어도 되고 그냥 풀어서 해도 되고 내 맘이에요 그냥. 네. 요거 뭐가 돼 수정이? 신조야. 몇이야? 30. 30. 그러면 15배수와 30의 배수를 합집합을 하면 뭐가 돼? 현지 15배수와 30의 배수를 합집합하면 15의 배수가 되겠죠. 15배수와 30의 배수들을 합집합해보면 두 개를 합치면 15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했다고. 만약에 AM과 AN의 합집합을 진행했는데 M이 N의 배수야. M이 N의 배수면 얘는 AN 된다. 그 얘기 했었다고. 오케이? 결과적으로 15배수인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이 원소에 들어가는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15배수에 200 이하 자연수에서 최소값은 15일 거고 200에 가장 근접한 15배수가 얼마일까? 195. 최대값 195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 맞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397번. 어느 고등학교 50명 대상으로 역사 체험과 과학 체험의 신청자 수를 조사했대요. 역사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 33명. 역사 체험을 신청하고 과학 체험은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15명. 두 가지 체험 중에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8명. 이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너희가 역사 체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집합 A, 과학 체험에 해당하는 집합 사람 수를 집합 B. 그래놓고 뭐해? 현지 뭐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라고. 그럼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바깥 영역에 전체 집합이 있는데 너희에게 전체 집합 사람 수를 50명으로 줬다고 일단. 두 번째는 역사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 33명 줬다. 즉 집합 A가 33명이에요. 그걸 준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역사는 신청을 하고 과학은 신청을 하지 않았어가 15명. 그럼 역사 신청했는데 과학은 신청하지 않아 요영역을 15명이라 준 거지 지금. 근데 A 사람 수 33명이었으면 얘가 33명이었으면 교집합 사람 수가 몇 명 돼요? 18. 시원하게 얘기해 18. 그런데 두 가지 체험 중에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8명 어디야? 아무것도 신청 안 했대. 바깥의 영역이 8명이다 그 얘기해 준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 집합 사람 수 50명이었으면 얘 더하기 얘를 한 게 50 나와야 되는데 얘네 둘 더한 게 33이고 거기다 8 더하면 41인데 여기 얘까지 더한 게 50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9명 나오는 거지. 문제에서 요구한 건 과학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를 요거 둘을 합쳐준 학생 수를 구해주세요 한 거잖아. 27명 되겠네 까지. 중1 때 배웠어 옛날에. 진심. 다음 399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가 너희가 쌤이 문제를 풀어주면 아 저렇구나 하고 받아 적는 식으로 끝내면 안 되고 꼭 고민을 해봐야 돼. 이 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늘어요.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을 1, 2, 3, 4, 5라고 했고 B라고 하는 집합을 3, 4, 5, 6, 7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문제에서 일단 가주권은 집합 X 원소 개수 6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군가 뭐 6개가 이렇게 와야 되나 보지. 그런데 나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A 차집합 X라는 집합과 B 차집합 X라는 집합이 똑같대. X가 뭘 갖고 있어야 이 두 집합이 똑같을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은 3, 4, 5야. 그럼 여기 1, 2가 들어가고 여기 6, 7이 들어가. X가 뭐가 있어야 X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A 차집합 X를 한 거하고 B 차집합 X를 한 집합이 똑같아질까? 현지 뭘 갖고 있어야 할까? X가 얼굴 가리고 있는 영우 없다. X 뭐가 있어야 돼? 뭐 지금 처음 들은 것처럼 얘기해. 계속 물어보고 있었는데 1이요. 뭐라고? 1. 1만 있으면 돼? 2. 붙여서 얘기해 제발. 6, 7. 빙고.
육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 집합 차 집합 X를 했을 때 A에는 있어 1, 2가. 근데 만약에 여기 1, 2가 없잖아. 1, 2가 살아남아. 근데 여기 1, 2가 없거든. B 차 집합 X를 했을 때 같아질 수가 없어.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원소인 1, 2를 X가 가지고 있어야만 차집합을 하면서 날아간다고. 현지 이해가? 마찬가지야. B 차집합 X를 했을 때 B에는 있는데 A에는 없는 원소인 6, 7을 없애야 돼. X가 차집합하면서. 그래서 이 집합 X는 적어도 1, 2, 6, 7을 가지고 있어야 저 나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집합 X 원소 개수를 6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만 더 추가적으로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다 조건을 보면 되겠죠. 다 조건을 보니까 X 차집합 A 교집합 X 차집합 B를 계산해줬더니 얘가 공집합이 아니었대. 그러면 이 X라는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해준 것과 X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차집합을 해준 그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그럼 교집합이 생겨야 돼. 원소가 있어야 하고. 참고로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나는 1, 2, 6, 7을 썼어. 나머지 원소는 3, 4, 5하고 8, 9, 10 나와 있는데 여기 새로운 원소에 뭐가 있어야 다 조건을 만족할까? 3, 4, 5. 만약에 여기 3, 4, 5가 있다라고 해보자. 3하고 4가 있어. 오케이? X 차집합 A를 하면 뭐가 나와? 얘에서 얘를 차집합할 거야. 7. 6, 7 남지. 아, 얘에서 B를 차집합하면 뭐가 나와? 1. 공집합이네. 탈락. 공집합이 아니어야 한다 했거든. 뭐가 있어야 돼, 말게? 영모. 뭐가 있어야 할까? 성준이. 이 8, 90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만약에 얘가 8 갖고 있어봐. 모르겠는데 왜 거길 보고 있는 거야? 여길 봐야지.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저. 생각하고 있었어? X 차집합 A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8, 9, 10 중에 아직 안 쓴 요 세 마리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집합이 이 저 세 원소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오게 되면 X 차집합 A를 하게 되면 1, 2는 날아가는 거 맞거든? 6, 7 남아. 여기 8이 남게 돼요, 주거. X 차집합 B를 해도 8이 남아. 교집합이 생긴다고 이렇게. A에도 없고 B에도 없는 원소인 8, 9, 10 중에 하나라도 여기 적어도 하나가 여기 오면은 X 차집합 A를 하든 X 차집합 B를 하든 얘 남는다고 얘가. 안 쓴 애가 오면. 이해 가는 거 같아? 결과적으로 8, 9, 10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일로 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집합 X에 대한 모든 원소 합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이 무조건 와야 되는 세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애인 8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1, 2 썼으니까 3 가지고 오면 되겠지. 뭐가 상관없으니까 이거. 제일 작은 거. 그럼 요게 X라는 집합의 원소 합에 대한 최소값이다 라고 가질 수가 있는 거다. 두 개 다음 거 3 나오고 두 개 다음은 9 나오고 두 개 다음은 16 두 개 다음에 24 두 개 다음에 27 그래서 27 된다까지 정리할 수 있다까지 이게 가는 거죠? 오케이. 다음은 400번. 두 집합이 나와 있고 집합 X와 Y에 대하여 연산 세모를
x 세모 y 그 다음에 저거 대칭 차집합이라고 지금 약속을 했네요.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유형역 인정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집합이 3개 나왔어요. a, b, c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까지. 근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를 75다 얘기를 해준 상태야. 그러면 A 대칭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가 45명. 그러면 요영역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45명이다 얘기한 거지. 따라와요? 수정이 따라와? B 차집합 A B 대칭 차집합 C 얘를 47로 뒀어. 그럼 요영역이 47이다 얘기한 거지. 괜찮아? 마지막 세 번째 거 C 대칭 차집합 A 사람 수가 42명이다. 즉 A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에 대한 대칭 차집합 요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42명이다 한 거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얘하고 얘를 셋 다 더할 거야. 45 더하기 47 계산하면 92고요. 거기다가 42를 넣으면 134가 나와요. 그러면 이 134에 해당하는 건 요영역 2번 더한 거지. 요영역 2번 더했지. 검정색에서 한번 빨간색에서 한번. 요영역도 2번 더했지. 요영역도 2번 더했지. 얘도 2번 더했지. 얘도 2번. 가운데 빼고 2번씩 더해준 이 원소 총합이 134가 돼요. 그럼 얘를 2로 나눠주시면 67. 67이 의미하는 게 각각 영역들을 가운데 빼고 한 번씩 더해준 원소 총합이 67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런데 모든 영역을 한 번씩 더해준 A 합집합, B 합집합, C 원소 개수를 뭐라고 했냐면 75라고 했다고. 그럼 얘에서 요 놈을 빼면 가운데 영역 사람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예. 그럼 얘를 빼주면 가운데는 8명 되는 거야.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8명이다 다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조금 각각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몇 번씩 더해졌을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색칠되는 영역들 색칠해가면서 몇 번 더해졌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영 이해가? 현지 진짜? 네. 401번. 지훈의 학년 50명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코딩, 영화 세 동아리 가입자 수를 조사했대요.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집합 A, B, C로 나눠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돼요. 전체 집합 사람 수 50명. 과학, 코딩, 영화. 무슨 연관성이야? 이거 과학하고 영화. 다 영화 듣는다고 할 것 같은데. 과학 탐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23명, NA 23명, 코딩 28명, 영화 논평 21명.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7명. 세 동아리 중 어느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명.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얘가 4명. 그리고 모두 가입한 학생이 7명. 여기까지 괜찮아?
이 상태에서 공식을 먼저 좀 써줄게요. 공식은 다 알죠? 현지 알아 몰라? 네. 영어도 알아? 왔어? 지금? 온 거야? 공식을 미리 좀 써주시고 전체 집합 사람 수 50명 중에 아무것도 안 듣는 학생이 4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 합집합, B 합집합 사람 수는 46명이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리고 A 사람 수를 23이라 줬고 B 사람 수 28, C 사람 수 21로 줬어요. 그리고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7명, 얘 7명. 얘네 3마리를 몰라요. 맞죠? 그래서 얘를 A라고 둘 거고 B라고 둘 거고 C라고 둘 거야. 괜찮아? 그럼 이 식을 간단하게 써보면 46은 얘하고를 두 줄 더하면 51이고 거기다 51에다가 21 더하면 72가 나오고 72에다가 7을 더하면 79 나오겠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로 셋 다 묶어주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79에서 얼마를 뺐더니 46 나왔대. 준수 보다 이거 없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한 33명 이걸 계산하면 요 영역 한 번 더해줘. 요 영역 한 번 더해줘. 한 번 더해줘. 가운데가 몇 번 더해줘?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얘가 세 번 더해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건 건 뭐야 지금? 세 동아리 중에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사람 수. 얘는 세 동아리 다 가입한 거니까. 그러면 한 번, 세 번 더해진 영역 사람 수가 33이었잖아.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한 번씩 더해진 요 세 마리에 해당하는 영역을 구해주세요. 가운데 거 몇 번 빼주면 돼요? 세 번 빼주면 되지. 가운데 영역 사람 수가 7명이었으니까 이 7을 세 번 빼주면 돼요. 21 빼주게 돼. 이렇게 별거 없어요. 다시 한번 A 집합, B 집합, C 집합으로 줬고 전체 집합 50명 줬고 A 사람수, B 사람수, C 사람수까지를 줬고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수 A 교집합, B 교집합, C 사람수를 줬고 그리고 이제 가입하지 않은 학생 수 4명 줬으니까 전체 집합 사람수에서 4명 빼준 46명이 A 합집합, B 합집합, C 사람수가 되고 A 사람수, B 사람수, C 사람수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7 대입해주고 얘네들 모르니까 A, B, C라고 대입한 다음에 식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3인 거 얻어낼 수 있다고. 근데 내가 구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네들은 한 번씩 더해지고 가운데가 3번 더해진 학생 수가 바로 33명.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 가운데 빼고 얘기해봐 한 거니까 3번 더해진 7이 3번 더해진 것만큼을 빼주면 된다 거죠. 20을 빼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성준이 이해가? 안 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아? A 합집합, B 합집합 사람수 46명인 거 괜찮아? 전체 50명인데 바깥이 4명이었으니까 46명. 요거 23, 28, 21 대입한 거 괜찮아? 근데 여기 7 대입한 거 괜찮아?
왜냐면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7명이나 있으니까 7 대입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모르니까 A, B, C라고 뒀다고. 괜찮아? 식 정리한 게 이렇게 나왔다. 괜찮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3명인 거 괜찮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의미하는 건 A 교집합 B 사람수, B 교집합 C 사람수, C 교집합 A 사람수 다 더해준 게 33명 나온 거구나. 괜찮아? 근데 요래 버리면 가운데가 몇 번 더해진다고? 3번.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영역은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사람 수니까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사람 수를 구해주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3번 더해진 가운데를 3번 빼줘야지. 33에서. 근데 가운데 사람 수가 7명이었으니까 세배 21 빼주면 12가 정답이다. 현지 이해가? 밑에 거는 괜찮아요? 여보셔. 다 풀어본 거야? 난 거야? 어려워? 해주세요. 보겠습니다. 언어급 36명을 대상으로 등교를 할 건데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했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22명, 집합 A.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9명, MB 9명, 9.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 A 교집합 B가 5 이상. 5 이상.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저번 시간에 너희들한테 알려준 게 뭐였냐면 A, B 나왔을 때 A 교집합 B 사람수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법을 알려줬지. 이게 최대가 되려면 사람수가 적은 집합이 사람수가 많은 집합에 완벽하게 포함돼야 돼. 이 상황이 되면 교집합이 최대가 돼.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최소가 되려면 0이 최소값이야. 당연히. 근데 문제에서는 너희들한테 A 교집합 B가 0이게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억을 하랬냐면 찢을 수 있는 만큼 찢어놨을 때 생기는 A 합집합 B 사람수가 전체 집합 사람수랑 똑같아지면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한 건 요 영역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해봐 얘기한 거야 지금. 오케이. 전체 집합 사람수는 고정이야. 안 변해. 전체 집합 사람수 안 변해. 오케이. 전체는 안 변해.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이 바깥 영역 사람수는 커질까 작아질까? 이게 점점점 A를 향해 들어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바깥 영역 사람수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시키는 게 좋을까? 잠깐만. 수식으로 너희들한테 설명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은데. 너희가 여기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교집합 사람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사람수도 커진다 볼 수 있다고. 반대로 A 교집합 B 사람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바깥 영역 사람수도 작아진다고. 왜냐면 이게 점점점 더 이렇게 찢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바깥 영역 사람수도 줄어들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너희는 이 두 가지 상황,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그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하는 교집합 사람수를 먼저 구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여집합을 구하면 돼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 버스 이용하는 학생이 22명, 지하철 9명.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B집합 사람수가 A집합 사람수에 완벽하게 포함되는 상황. 그럼 B가 9명, A가 22명이니까 얘는 13명. 근데 전체가 36명. 얘네들 가면 22명이니까 바깥 영역 사람수 14명 된다. 이게 교집합 최대될 때 바깥 영역 최대가 된다.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 수에 대한 최대값 14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해가요? 그리고 내가 이거 최대한 찢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교집합이 최대한 5보다는 크거나 나왔대요. 5보다. 그러면 5로 줬을 때가 교집합 사람수 5로 줬을 때가 바깥 영역 사람수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럼 A 사람수가 22명 했으니까 17명, B 사람수 9명 했으니까 4명. 요거 3마리 더 더해보면 22에다가 얘를 가면 26명. 근데 전체 집합 사람수 36명이니까 최대값은, 자 최소값은 10명 되는 거지. 요게 최소일 때 얘도 최소니까 최소값 10명이다 그렇지. 정답은 24명 되는 거지. 괜찮은 거 같아? 집합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내가 집합 문제풀이는 일단은 너희들 명제까지 먼저 진도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제들 조금 점검하는 용도로 쓸게요. 오케이? 왜냐면 명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집합이에요. 집합을 못한다는 건 명제도 망한다는 소리야. 현지야, 집합이 중요해. 오케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한번 진행해보자.